충북특별법 연내 발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가 국회 토론회도 마련했는데 지역구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불황이 당장 이웃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장 증설 현장에서도 임금 체불 시위가 불거졌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열흘 사이 충북에서만 4건이 발생하며 심상치 않을 겨울을 예고했습니다. 설상가상 올겨울은 철새도 유독 많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이른바 충북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연내에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작 행사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민간단체 회원들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른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입니다. 충청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바다가 없어 지원은 받지 못하고 백두대간과 상수원 때문에 규제만 많은 충북을 숙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잃어버린 40년을 되찾는 방법이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륙을 살고 있는 결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리를 받지 못하고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부터 숙맥의 운명에서 탈출해야겠다. 우리는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충북과 인근 내륙 지역 8개 시도 26개 시군으로 늘렸고 이름도 내륙 연계 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4명과 법안을 심사할 국회 행안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충북이 한번 힘을 발휘하는 이러한 특별법 제정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내륙연계 발전 지역 시원에 관한 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8명이 공동 주최했지만 절반이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변재일 의원은 언론 인터뷰, 이장섭 의원은 지역 행사, 도종환 이모선 의원은 국회 일정을 불참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김영환 지사가 주도하다 보니 여야 의원들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다른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고 도민과 정치권 여론을 모아야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은 이제 2달뿐. 김영환 지사가 야당은 물론 도민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을지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가깝게는 우리 이웃들의 임금 체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충북 최대 공장에서도 20억 원 넘는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충북 최대 공장의 증설 공사 현장. 이른 새벽부터 노동자 수십 명이 일터 대신 거리로 나왔습니다. 임금 체불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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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처리장 건설 현장에서 방수 시공을 하던 하청업체 인부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첫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330여 명이 못 받은 임금은 모두 25억여 원. 일부는 신용 불량자 신세가 됐습니다. 당이 한 4개월 정도 밀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하거나 출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없다 보니까. 원청인 시공사는 계약된 공사대금 5달치 42억 원을 모두 지급했지만 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가 8월 임금의 일부부터 체불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사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불어나 이번 집단 체불 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청이 직접 떼인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원청에서 공사대금 중 인건비를 먼저 직불로 지급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했던 또 다른 인부들에게 도시락을 납품했던 영세업체는 한 달치 밥값 수백만 원을 떼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도 원청에서 받아야 할 돈을 다 못 받았다며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체불은 또 다른 체불로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이제. 물가가 또 조금 오른 것도 아니고 거진 다 30% 평균적으로 30%는 다 올랐으니까 이런 일이 한번 터지면은 매장 운영을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더라고요. 올해 상반기 충북 근로자 2,100여 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145억. 이 가운데 청산된 건 단 16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괴산과 진천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괴산군 농민회는 관세 인하 정책으로 수입쌀이 계속 유입된 반면 농자재 값은 폭등했다며 괴산군청 앞에서 벼 18만 4천 톤 규모의 야적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천에서도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농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6,99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7,160원 하락했습니다. 진천 지역 제조기업들의 채용 기준 1순위는 장기 근속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천군이 관내 1000여 개 표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경제지표 조사에서 제조업 기업들의 45%가 채용의 최우선 기준을 장기 근속 여부라고 답해 38%인 열정과 인성보다도 그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 제조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가장 많은 64.5%가 인력난을 꼽았습니다. 통계청 승인 지역 통계로 68개 항목에 걸친 진천군의 2022 경제지표 조사는 군청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에 충북에서만 연이어 4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발생 시기도 이르고 또 철새의 양도 유독 많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호강과 인접한 청주의 한 가금농장. 지난 주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으로 닭 5만 5천 마리가 열 처리돼 사라졌습니다. 600m 떨어진 오리 농장도 같은 날 감염이 확인되면서 오리 13,000여 마리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진천에서 첫 사례가 나온 이후 충북에서만 4번째 확진입니다. 도내 최초 발생 시기가 최근 6년 사이 가장 앞섰던 작년보다도 2주나 빠르다 보니 오리 휴지 기제를 시작도 하기 전에 바이러스에 허를 찔렸습니다. 열 처리된 닭과 오리의 수도 벌써 25만 6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겨울을 나러 온 야생 철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하천 주변에 뜰에 위치한 축사라는 게 좀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야생조류에서 고병성 AI가 검출된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중순 진행한 현황조사에서도 미호강과 충주호 등지에 이미 철새가 83만 마리나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지점만 봐도 지난해 대비 10만 마리 더 많은 건데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와 기러기 등 오리류가 26%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11월에 가장 많이 찾아와 내년 3월까지 국내에서 겨울을 보내는 만큼 이미 발병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5개월을 더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과 2020년 충북에서는 7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라졌습니다.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리과 조류는 전년 대비해서 26.3% 정도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야생조류로 인한 AI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가 예년보다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역당국은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9일까지 전국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시설 출입 자제와 함께 조류 사체를 발견하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한 번 나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산업안전사고. 최근에는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안전장비, 즉 다양한 스마트 시스템이 산업 현장에 보급돼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작업 현장. 5m 높이에서 안전고리를 구조물에 걸고 케이블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가슴에 노란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구조물에서 안전고리를 풀자 잠시 뒤 경고음이 나옵니다. 안전고리 체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최근 국내 통신사와 엘리베이터 업체가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개발한 안전장비입니다.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장비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무선통신장치인 비콘 센서로 작업 위치를 파악해 작업자의 안전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 기술은 안전모에도 적용돼 턱끈에 달린 센서로 착용 여부를 알립니다. 착용하는 횟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이 스마트 장구가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늘어가지고 작업자 안전 환경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안전장비의 실시간 충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 업체는 작업자 150여 명의 현장 상황과 행동 유형을 분석해 6개월에 걸쳐 장비의 무게를 최소화하는 등 적합도를 확인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총 1,500세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안전장비는 현재 통신과 전기 설비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실증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자가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 설치라든지 통신 장비 설치, 에어컨 설치 같은 높은 곳에서 활동하는 작업자들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 번 나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산업 안전사고. 첨단 기술로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도전하는 2027년 하계 대학경기대회 개최지가 오는 주말에 발표됩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오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회 총회를 열어 2027년 대회 개최지를 결정합니다. 투표는 집행위원 22명이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되며 투표 결과는 한국 시각으로 12일 밤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과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은 오는 10일 출국해 후보도시 막판 홍보에 나선 이후 개최지 선정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경쟁 중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로 비리가 드러난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포함해 영동 지역 주요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집니다. 영동군 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편성해 오는 11일까지 도급액 5천만 원 이상의 사업장 19곳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의 조경비리 의혹이 불거진 레인보우 힐링 사업소의 조경수와 조경석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청주의 한 가게에서 가스총을 쏘며 강도짓을 벌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노숙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그제 오후 청주시 미연면의 한 가게에서 술 등을 훔쳐먹고 행패를 부리다 가게 주인에게 가스총을 쏜 뒤 달아난 60대를 준강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어디에서 총을 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60대는 200m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히자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쏘다 테이저건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괴산군 장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조곡터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 있던 화물차 2대와 승용차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한편 앞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콘크리트 포장 작업으로 서행 중이던 차량을 화물차가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의회가 석회석 광산 개발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민간업체가 개발하려는 대강면 두읍리는 단양의 대표 관광지 사이남의 길목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라며 광산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채굴 인가권을 가진 충청북도에 이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강원도의 한 광산업체는 두읍리 일대에 석회석 광산을 개발하겠다며 충청북도에 채굴 계획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보은군의 첫 공설 장사시설인 결초보은 추모공원이 오는 28일에 개장됩니다. 보은군은 보은 후 누청리 6만 3천여 제곱미터에 131억 원을 들여 잔디형과 수목형 장지, 봉안당 등 모두 2만 4,400여 기 규모의 추모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잔디형과 봉안당은 추모공원 개장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수목장은 오는 2024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은 연평균 사망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100년 동안 추모공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윤건영 교육감의 주요 정책과 공약 실현을 위해 내년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혁신교육팀과 대한교육팀, 의회협력팀, 사학학운위팀 등 본청 4개 팀을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인력을 충원해 일선학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교학점제와 직업교육, 진로교육 등 지역 이관 업무 중에 일괄 추진이 효율적인 사업은 본청으로 환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은 노조 등에 대한 설명회와 도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2024년도에 2차 기구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의정비를 3.9% 더 받게 된 충북도의회가 제405회 정례회를 앞두고 인상분이 아깝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태훈 충북도의회 대변인은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통해 전업 의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의정비가 인상되면 앞으로 훌륭한 분들이 의회에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2대 충북도의회는 다음 달 16일까지인 이번 회기 동안 첫 행정사무감사와 충청북도, 충북교육청의 3차 추경 예산안, 또 두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디빌딩 괴산군청의 황순철 선수가 스페인에서 열린 2022 세계 남자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키 175cm 이하 클래식 부문에 출전한 황순철은 지난 2018년 대회에 이어 2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충북 유일의 국가대표인 황순철 선수는 지난달 열린 전국체육대회 보디빌딩 80kg 이하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 최대 득점을 기록한 충북 선수단이 해단식을 열고 내년 체전에서의 더 높은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전국체전 종합 우승을 차지한 충북 롤러연맹 등 10개 입상단체와 1,500점 이상 득점한 충북체조협회, 그리고 6년 연속 1,000점 이상 획득한 충북양궁협회 등 18개 종목 단체에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